안녕하세요. 요즘 장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죠. 대기 자금도 워낙 많고 공매도가 없어서 하락도 기세가 약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뭘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저를 위해서 꼭 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최근에는 언급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직업이 따로 있는 직장인이고 퇴근하고 나면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투자자예요. 유튜브는 진짜 취미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편집도 좀 신경 써서 하고 카메라나 조명도 새로 사서 꾸미고 자료도 조금 더 넣으라고 하시는데 사실 취미라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취미로 시작한 것인데 시작하면서 꼭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 약세장이나 폭락장에 대한 기록을 기억이 생생할 때 남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폭락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이겨냈고,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기록을 하면 유튜브 채널은 폭망해서 없어져도 저한테는 그 흔적과 경험과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폭락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영상을 그때그때 남기고자 했어요. 이번 3월의 하락이 이미 지나간 지 한참 됐지만 뭔가 사회적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벌써 9월이 됐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처음 유튜브에 하락장을 기록한 것이 2019년 늦여름 하락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2019년 초에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2019년 늦여름 9월이었나요? 그때가 코스피가 기어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었거든요. 2018년부터 1년 반 동안이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수가 계속 줄줄 흐르던 시기라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참여자들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 시기였어요. 아무튼 그때 처음 남겼고 내심 큰 조정이 지나갔으니까 당분간 남길 일 없겠다 했는데 반년이 지나고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시장 붕괴가 찾아오더라고요. 오늘은 그 시기를 지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고 제가 그 시기를 지나면서 했던 것과 제가 어떻게 인내했는지에 대한 것이라서 보는 분에 따라서는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꼭 숙제같이 남겨야 하는 영상이라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을 이제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혹은 얼마 후에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사람이나 제가 하락이 찾아와서 다시 이 영상을 꺼내보게 된다면 오늘 남긴 이야기가 심정적으로 전략적으로 활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팬데믹의 시작은 3월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상한 독감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 2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연초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분위기 좋게 시작을 했는데 중동 쪽에서 미사일 날아다니는 이슈 때문에 잠깐 흔들렸다가 회복하고 이제 드디어 코스피 박스권을 벗어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2월 말에 갑자기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잠깐 2000 아래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3월 초반에 회복을 하는가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월 말에 시장의 하락에서 현금을 소진했던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성급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스페인 독감을 제외하고는 치명적이면서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랐던 질병은 없었거든요. 확산세가 빨랐으면 치명적이지 않았고 치명적이었으면 확산세가 이렇게 무지막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대부분은 오래 가지 않을 이슈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당시에 나온 증권사 자료들이나 전문가들 판단도 곧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3월 첫 주 금요일이 되면서 뭔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확산되기 시작하고 병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다 아실 테니까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이날부터 논스톱으로 때려박기 시작을 해요. 제가 채권이나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악몽이 시작된 시기가 딱 이때였어요. 하락이 시작될 때 주가지수가 2085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폭포수처럼 가속도가 붙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코스피 하루 낙폭이 1%, 2%가 아니고 3%, 4%씩 빠졌고 마지막에는 8%가 넘는 낙폭을 보여줬어요. 제 기억에는 장전 동시호가 기준으로 1300선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종가는 1450 정도에서 끝났지만 그랬습니다. 3월의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단 3주간 주가지수의 30%가 증발해 버렸어요.
주가 지수가 이 정도니까 개별 주식들은 한 달도 안 돼서 반토막 난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대공황 시기를 제외하면 이렇게 짧은 단기간에 이렇게 강렬한 하락은 유례가 없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들으면 아무 느낌이 안 들 겁니다. 시장이 지금 상당히 올라와서 마음이 다들 푸근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 당시 나왔던 말들, 하락이 가속화됐던 이유, 제가 생각했던 거,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시장 반등기에 일찍 털려버렸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당시 회사채 시장에서도 이슈가 많았지만 그건 다 빼겠습니다. 하락이 심해지고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게 돼요. 그래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어디 증권사 센터장, 뭐 증권사 전무, 상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죠. 그렇게라도 뭐라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멘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말은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나와서 이러저러 여러 설명을 길게 하고 시장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한결같았어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근데 당연합니다.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 언제 반등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 사람들이 부안해동을 해서 주가지수 1500포인트가 깨지니까 주가지수 100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이야기를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죠. 바로 3주 전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이었는데 3주 만에 그게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른 자산 시장인 부동산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주식을 주로 했던 사람들의 그 박탈감과 절망은 뭐 여기서 이야기로 표현을 못할 정도였죠. 이런 하락 패턴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패시브 자금 때문이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 때문이었다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락 마지막 이틀, 그러니까 후반부의 이틀은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하락세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에요. 주식담보대출을 땡겨서 쓴 전업 투자자들이나 뭐 CFD 거래를 하던 사람들의 마지막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왔는데 반대 매매 때문에 주가가 깨지면 그 깨진 주가 때문에 또 다음 사람의 반대 매매가 터지고 그러면 그게 또 다른 반대 매매로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이틀은 거의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날 자산 규모 1000억대가 넘는 슈퍼개미도 시장에서 반대 매매 당하고 아웃됐어요.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도 수도 없이 아웃됐습니다. 패시브 자금과 레버리지 자금들이 하락의 극한에는 얽히고 설켜서 아주 아비규환을 만들었어요. 하락장에서 버티려면 주식 가격과 연동된 레버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가 막힌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번 하락장에서 경험한 또 한 번의 진리였죠. 담보 비율 넉넉히 잡고 신용 쓰면 되겠지, 뭐 이 가격까지는 밀릴 일 없겠지 라는 생각들이 이런 하락장에서 철저하게 부셔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대책을 세울 시간도 안 주고 하루 만에 지수 8%씩 빼버리면 그냥 누구도 아웃돼 버리는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어땠냐? 뭐 저라고 달랐겠습니까?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처음 한 1800포인트까지는 코스피 1800포인트까지는 하락이 되게 아팠어요. 걱정도 되고 포트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요. 근데 그냥 자유낙하가 시작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멍했습니다. 정말 이게 비현실적이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폭락 시기가 돼서 앞서간 경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열어보는 때가 분명히 다시 찾아올 텐데 열어보는 사람이 제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바로 이 지점,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하락이 세게 시작될 때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락 시기에 멘탈이 부서지려고 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지나고 보니 그때가 내 포트폴리오에 생사를 나눌 갈림길이 시작되는 때더라고요. 자, 이 영상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렇게 시장이 부서질 때, 무너질 때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가 저한테도 중요한 것이겠죠.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 이미 이런 경험을 08년에 온몸으로 맞아보고 정면에서 모든 자산을 들고 실제로 돌파를 해본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기에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정신적 고통은 그냥 고통밖에 내버려 두시고 이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정신을 부여잡고 시장의 위치를 봐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과연 지금 시장이 금리와 유동성과 대체자산군의 매력도를 보고 내가 던지고 나와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현금 쥐어짜서 더 사야 될 시기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방향성이 아니고 위치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개별 주식들의 실적과 해자와 주가 수준을 보고 지금 그 붕괴된 가격에서 리스크가 더 많은지 기회가 더 많은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제가 당시에 스스로 그걸 하면서 올렸던 영상이 지금 링크해드리는 영상들입니다. 이걸 스스로 해보고 지금 가격이 당장 빠져나와야 하는 아마게돈의 한가운데인지 아니면 기회의 창이 드디어 열리고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스스로 직접 해보셔야 하락장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해서 버틸 수 있었고요.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밸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팬데믹이 지나가고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기업 그 활동도 정상으로 복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도 당연히 필요했겠죠. 이때 시장의 위치와 내가 가진 기업들의 위치를 판단할 때 꼭 혼자 해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 했어요. 전문가뿐만 아니고 유튜버들 나와서 자극적인 거 얘기한다고 막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열릴 때입니다. 유튜버들 다 거르고 전문가들만 본다고 해도 전문가들이 그때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증시가 L자형으로 될 것이다. 아주 좋게 봐줘야 긴 U자형이다. 지금 하락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고 난 지금에서야 저런 것들이 그냥 개소리라고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그럴듯했어요. 자본주의가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심판의 날이었죠.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랬어요. 자신감만 빠지고. 주식 들고 장투하는 사람이 바보 같았습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내 주위에 남은 것이 사라져갈 때 손에 남는 게 딱 두 개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가진 기업의 본질과 나에게 남겨진 현금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예를 들어보면 그 지옥불을 저와 함께 지나면서 지금 제 포트에서 가장 강력하게 수익을 지지해주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는 계면활성제랑 전자재료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특히 전자재료 부분은 EUV 같은 미래 먹거리와도 강력한 링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기다린다는 생각이었고 계면활성제도 당시 원재료 가격 하락과 손쉽기에 따른 수요 폭증과 맞물려서 호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제 포트 비중도 1위였고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이 훌륭한 회사라서 저는 당시에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아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회사도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가격이 거의 30% 정도 빠졌었거든요. 30% 가지고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회사가 그때 밸류 자체가 딥밸류였어요. 더 빠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 가격이 30%가 빠져버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가격이 이렇게 박살나고 나면 남는 것은 회사의 본질입니다. 과연 이 회사는 해자가 단단한가? 팬데믹이 쓸고 간 자리에서도 증익을 노릴 수 있는가? 미래와의 링크가 형성되어 있는가? 지금 가격에서 기회가 많은지 리스크가 많은지 판단이 되는지 딱 이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 남는 게 현금이에요. 돈이 있으면 분할 매수를 하면 되고 돈이 없다면 회사의 본질을 믿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저는 당시에 현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 수준 현금 확보를 위해 가진 주식 중에 매력이 가장 덜한 종목 위주로 빠르게 일부 현금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월급 받아서 지출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쥐고 있는 현금으로 월급 받고 일부 주식 매도하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금 다 합쳐서 조금씩 잘라서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방법은 제가 여러 영상을 남겼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회사의 본질을 봐야지만 버틸 수가 있는 장이었습니다. 흔히 존버 하는데 존버가 말처럼 그게 쉽게 되진 않아요. 만약에 포트가 작다면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라면 존버가 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근성으로 버틸 수도 있죠. 근데 포트가 막 5억, 10억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존버만 외칠 수는 없어요.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비빌 언덕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빌 곳은 회사 본질과 보유 현금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회사의 실체와 적나라하게 마주보는 시간이 바로 그 하락장의 한복판이었어요. 선택을 잘했다면 버티는 것이고 잘못했다면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그 당시를 버티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 투자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시장 붕괴, 조정이 아닌 붕괴를 분명히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경험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 봐야 제가 어디 가서 투자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투자의 성과와 시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부모가 물려준 돈으로, 부모가 사준 집에 편히 살면서 월급은 전부 모아서 풍족한 시드로 여유 있게 시작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어렵게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보잘것없는 시드로 불려나갈 수도 있어요. 출발점이 다르고 또 복리를 누린 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 있느냐로 어떤 투자자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투자자의 역량을 보고 미래 가능성,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볼 때 그 사람이 겪은 경험과 보유하고 있는 철학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시장 붕괴는 제가 바로 그 경험을 얻고 저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나도 걸어볼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경험을 이겨내면, 견뎌보면 드디어 나도 맞아본, 견뎌본, 해본 경험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요. 투자자로서 투자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조건 견뎌내야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겪어내면 나도 앞서간 진짜 투자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지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도 조금 따랐던 것 같아요. 마침 회사 일도 그 당시에 엄청 바빴고 하락 자체도 한 달 정도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강렬했지만 짧았어요. 이게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 하락이 1년, 2년, 3년 지루하고 길게 이어졌다면 이겨낼 수 있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옥을 벗어나고 나니까 V자 반등이 뜨겁게 시작됐어요. 자, 여기서 또 수많은 똑똑한 투자자들이 털려 나갔습니다. 지옥을 잘 버티고도 안타깝게 반등이 시작되니 금방 털려 나갔는데, 그 이유는 바로 더블딥의 공포 때문이었어요. W자 온다고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과거 사례를 보니 이런 큰 하락장은 잠깐의 반등 뒤에 뒤이어서 바닥을 한 번 더 찾는 기간을 갖더라. 그래서 더블딥이 지옥같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투자자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나고 하는 이야기지만 투자에서 과거 이랬던 적이 몇 번 있더라, 몇 번 이렇게 되더라, 이런 통계는 그냥 통계에 불과할 뿐 앞날을 말해주지 않아요. 특히 퀀트 하시는 분들이 더블딥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블딥을 예단해서 시장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 타이밍을 맞춰보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훗날 꺼내보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다시 꺼내보게 된다면 그때 더블딥 이야기가 나오는 때일 수도 있을 텐데요. 원칙은 똑같아요. 더블딥이 과거에 왔던 통계, 더블딥이 올지 안 올지에 집중할 필요 없이,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 없이 결국 내가 소유한 기업들을 봐야 하더라고요. 모두가 우려했던 더블딥은 2020년 3월 이후 V자 반등에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블딥을 믿고 시장에서 나갔거나 인버스 포지션을 대량으로 잡았던 사람들은 이 좋은 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죠. 아직 2020년이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는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연간 수익금이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의 멘탈리티와 전략, 행동은 그 영원할 것 같은 하락장이 지나고 나면 내 포트에서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몇 번 지나 보니까.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하락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2020년 3월의 기록을 이렇게 남기지만 앞으로 이 영상 카테고리에 무수히 많은 하락장의 기록들이 더 쌓이겠죠. 그때마다 이번 영상과 같은 기록들 돌려보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저부터.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잘 이겨내셔서 모두 전국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